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내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참 재미난 책이죠. 양희은 에세이집, 그럴 수 있어. 양희은의 그럴 수 있어. 북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기쁨을 주는 우리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양희은 씨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침 이슬, 그죠? 아침 이슬로 딱 끝을 낸 분인데 너무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사랑하고 그 노래를 오래 들었고 빈밤 지새우고, 그죠? 풀린마다 맺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죠. 보니까 71가 됐더라고요. 벌써 71. 그러니까 저보다 10살이 딱 많은 거죠. 10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양희은의 에세이입니다. 양희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53년 차 가수. MBC 라디오 여성시대를 24년째 지키고 있는 라디오 DJ이기도 하다. 쓴 책으로는 그러라 그래, 양희은 가치는 시골 밥상, 엄마가 딸에게,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기며 이른 아침 사람 없는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이 기쁨이다.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데 살아있는 노래가 나온다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야 살아있는 노래가 나온다고 믿는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는 가수. 보이지 않지만 쉼없이 부는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다. 아침 이슬. 좋은 얘기죠. 양현 씨는 참 구수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책이 읽다 가장 재미났던 게 이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꿈이 있었대. 그러면서 205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 오랜 꿈은 코미디언. 너무, 너무 의외죠. 너무 의외야. 그래서 자기는 평생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그 여자 동생 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 달자의 봄에도 나오고 하여간에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 진짜로 쫑쫑하고 근데 연기 기가 막히게 하죠.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하고 그래서 둘이서 뮤지컬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극장에서. 그런 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어린 날부터 아니 평생 가슴에 품었던 이루지 못한 꿈은 꿈의 직업이 내게 돼 있다. 바로 코미디언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코미디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어떠한 상황도 웃음으로 끝내고 어지간한 심한 다툼도 누가 먼저 웃겼냐로 승패를 가르니 그게 마음에 든다. 얼마나 좋은가. 걔가 하는 친구들이 뒷곁에서는 하나같이 남모를 아픔과 슬픔, 삶의 그늘이 깊어 그 웃음이 내겐 더 애틋하다. 세월이 갈수록 깔깔대며 웃을 일이 없다. 씩 내지는 피식 웃지 눈물나게 뒤집어지며 웃어본 지 꽤 되었다. 그렇게 한 번 웃고 싶다. 흐드러지는 봄꽃처럼 그렇게. 야, 역시 가사를 써서 하는 분인지 글도 참 많이 아주 정말 맛있게 쓰네요. 그죠? 프롤로그. 음. 4년 동안 대책 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비로소 기지개를 켠다. 다시 노래가 나온다. 노래도 글도 배꼽 밑으로부터 시작된다. 억지로는 안 통한다. 그렇게 만만찮은 게 이 동네다. 이 동네만 그럴까? 어디나 만만찮다. 나 대단한 만큼 누구나 대단하다. 짊어진 삶의 무게도 죽도록 죽고플 만큼 무겁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어슷비슷하기에 당신 옆에 한양마냥 앉아 있겠다. 프롤로그 끝. 그럴 수 있어. 2023년 6월에 양희은 지음.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장의 서브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건 아주 1장, 2장, 그죠? 1장, 2장으로 나눠져 3장. 첫 번째 1장은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2장, 못다한 노래가 남아있네. 3장, 내가 있어 참 좋다. 4장, 그럴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하고 1년에 뭐 거의 9개월씩 나가 있고 6개월씩 나가 있고 집에서 만날 때 막 3개월마다 주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그러고 해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솔직히 제 친구 50년 지기 친구 왔어. 캄보디아 와서 4년 있었어. 자기네가 몇 번이나 만나? 10번? 20번? 할 때마다 만났죠, 두세 번은. 그러나 1년에 두세 번 갔으니까 맥시멈 5번, 6번인데. 그러면 4년이면 6, 4, 24, 24번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천국 보냈어요. 헨리가 몇 번 만날 수가 있을까? 자, 이 양희은 씨도 이제 그 삶 속에서 좀 무례한 사람. 이게 원래 그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가 용감하다고 착각하거든요. 무례한 사람은 난 용감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건 그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동안 닫혀 있던 동네 수영장이 열렸다.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오래간만에 수업이 열린 터라 아쿠아반 출석률을 준수했다. 하루는 복닥거리는 라커룸에서 숨을 몰아쉬는데 내게 아유 뭐가 힘들어서 한숨을 쉬어요. 배짱이 아니야. 배짱이처럼 노래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나처럼 노동을 해야 힘들지. 계속 말을 거는 이가 있었다. 더 듣다가 자기도 모르는 남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없기. 크게 따박따박 끊어 대꾸를 하니 헤헤하며 사라졌다. 그런데 이내 다른 사람에게 아니 무슨 운동을 했다고 힘들다는 거야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 말투가 이런 식이구나. 예. 그러니까 아니 왜 노래하는 사람한테 아줌마가 와서 너는 노래쟁이잖아, 배짱이잖아. 노래만 하는데 뭐가 힘들어? 나처럼 노동을 해야 힘들지.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 그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상황을 어지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근데 한번 말이 시작하면 그거 끝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 옆에 상황 딱 보면 아우 다른 사람 다 역 같고 기분 진짜 역같이 만드는데도 지는 자기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 딱 지가 풀려. 똥 싸고 뭐 다른 거죠. 뭐 토하고 이게 완전히 아 짜증내는 사람.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이 짜증내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막 뱉어. 막 토하고 똥 싸고 막 설사하고 말로. 그럼 사람들이 막 악취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 몰라서 하겠죠? 근데 어쨌든 모든 상황은 그렇게 돼. 근데 계속해. 아 참 네. 안타까운 얘기죠. 네. 야 사실 네 우리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행복 얼마나 목마르게 우리가 바라는 말일까? 이게 두 개가 오버랩되면서 음 아무래도 읽어야겠네요. 네. 저도 사실 우리 친구 50년 지기 친구를 천국에 보내고 너무 바빴던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가요. 갑자기 제가 6일 날 9월 6일 날 시엠 리앱이라는 데 가 가지고 친구를 만났어. 하나 내 인생 60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다. 그러고는 그다음 날 네 그 쓰러져 가지고 그다음에 9월 26일 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주 10월 4일 날 장례를 치르고 미국 와서 한국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뭐 한국에서 집회 뭐 주문진 뭐 집회 세종시 양주 뭐 너무나 뺑뺑이 돌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28일을 Two Days of Reflection 묵상하는 그래서 인제 28일에도 제가 세종시 가서 무슨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27일, 28일 그냥 혼자서 그러니까 이 뭐 양희은 씨랑 비슷해요. 혼자 좀 가는 여행을 좋아해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세종시 그 강가 금강이라는 거기에 그 벤치에 앉아 가지고 우리 친구를 묵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장원에게 10월 27일 2023년 금요일. 장원아, 내가 간지 한 달이 지났다. 오늘에야 시간을 내어 메모리얼 리플렉션을 한다. 내가 가고 후 30일을 바쁘게 보냈다. 꽉꽉 채워서 정신없이 시간들을 보내다 순간 허무해지더라. 너의 삶을 후회라는 단어로 적어보았다. 조금 미안하여 막판에 천국 간 후회의 삶. 뭐 이렇게 설명해 보았다. 나는 지금 세종시에 나와 있다. KTX 타고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나무 잎들이 즐비한 세종시의 수로를 따라 산책길이 잘 정리되어 있다. 방금 앞으로 나이가 든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한다. 내년부터 제니와 이곳에 정착하려고 준비 중. 너도 이런 산책을 할 수 있었는데 둘이 이곳에 앉아 너를 빨리 데려간 장본인 에세이 수도 나누어 피고 칠순이 되니 이렇게 저렇게 아픈 것이 있다 하며 노인들의 수다를 떨었어야 하는데 내 인생 가장 행복하다 하고 다음날 쓰러졌던 너. 내가 왜 너의 삶에 대해 미안해할까? 후회?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내며 후회일까? 내가 부담스러워해서 자주 만나지 못했다라는 너의 퉁명스러운 대답. 장원아, 자주 좀 보자라는 나의 질문에 너를 내가 언제 부담 주었냐? 라고 따질 내가 없으니 이제는 그 답이 나의 부담이 되는구나. 아니, 후회로 남는다. 어찌되었건 내가 너를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는 너의 고백이었으니까. 미안하다, 장원아. 그런데 정말 너는 나에게 부담을 준 적은 없다, 짜샤. 부담보다는 나를 화나게 했지. 한 달 만불 번다고 자랑했지만 만천불을 도박으로 날리고 쪽방 월세 30만 원을 꿔달라고 구걸하던 너의 눈. 수원 버스역에서 너의 간절함을 친구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내치고 돌아섰던 나의 모습이 후회된다. 기억의 부담이라고나 할까. 나는 너에게 사죄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구나. 내가 가고서야 너의 파트너 이름이 목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조금,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무심했다는 생각이 드네. 장원아, 우리 천국에서 보겠지? 앵콜와 들어가는 캄보디아 외곽의 병원 침대에서 야, 이 새끼야, 너 이번에 예수님 만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라고 얼음장 놓았던 나에게 통곡으로 답했지. 그 통곡이 너의 진실된 참회, 회개였기를. 에세의 연기가 너의 관과 너를 태워 시꺼먼 굴뚝으로 올라가던 연기와 오버랩되는 것을 본다. 한 생을 불로 타 연기처럼 피어올라 없어진 연기와 같이 허무하지 않기를 기도해본다. 장원아, 10월 27일은 이제 쌀쌀하다. 노란 옷 입은 중년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앞을 지나간다. 그렇게 지나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영원한 곳에서 만날 동반자이기를. 장원아, 영원히 보자. 와우! 왜 이렇게 이모셔널해지니까 네, 이해는 하시겠죠? 정말 오랫동안의 친구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행복, 얼마나 목마르게 우리가 바라는 말일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양희은 씨가 저에게 또 이렇게 하네요. 저는 양희은 씨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그렇게 평생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와, 아니 무슨 가수 생활을 53년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 하면 무대 공포는 더더욱 심해져서 이 사람이 53년짜리 가수가 맞나 싶다. 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저는 정말 어떻게 가수로서 무대 공포증을 앓고 그런 큰 모임을 했을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그 까불든 그죠? 까불든 아줌마 그 말 그 잔소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그 무례한 사람 응? 뭐라고 썼어요? 자기가 모르는 남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없기! 라고 따박따박 끊어 대꾸를 하니까 헤헤거리며 사라졌다. 아, 난 그런 사람 제일 꼴 보기 싫어. 할 말 못할 말 모르고 막 헤헤거리고 그냥 지만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하면 괜찮다. 뭐 나만 기분 좋은 짜증나는 사람. 네. 못다한 노래가 남아있네. 1971년 8월 아침 이슬을 취입하고
노래가 대학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어느 날 등굣길 만원 버스 라디오에서 내 노래가 들렸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방송국 PD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홍보 한번 해 적이 없었는데 노래는 알아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내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가 닿는 걸 보고 듣는 건 놀라운 일이다. 와, 1971년도 자기가 이 지는 이거를 누가 써줬냐면 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위대, 그죠? 이게 그 유명한 긴 서울대 미대 재학 중인 김민기 선배가 국립 4.19 민주묘지 근처에 살 때 만든 곡이다. 그죠? 작업이 풀리지 않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작은 묘지들이 눈에 들어오더란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당시 엄마의 빚에 부덕을 치르고 있던 내가 서러운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는 가사가 좋아 부른 노래였다. 훗날 한 인터뷰에서 김민기 선배가 그 노래가 내 몸에서 나간 것이긴 한데 나간 것의 100배가 되어서 오면 내 몸이 버거울 수밖에 라고 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도 그랬다. 그러면서 태양은 묘지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것이 모든 박정희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12대 노래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1975년에 금지곡이 되어 1987년까지 와 13년 12년 동안 폐금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데뷔 앨범인데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세상을 떠난 학생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쏟아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서 함께 그리고 드디어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수십만 개의 촛불이 아침 이슬을 함께 반짝였다. 박정희가 못 부르게 했던 노래를 박근혜 반대로 불렀다. 이거 의미 있죠. 이건 그렇게 안 썼습니다. 예, 지금 양희은 씨는 뭐 에세이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못하게 한 노래, 자기 정권을 위해서. 근데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침 이슬이 불려졌다. 이건 거의 야, 이 정도 되면 거의 프로페릭한 거죠. 그죠? 청바지에 고무신을 씻은 여가수 그러면서 막 완전히 뭐 예, 많은 사람들이 쟤는 뭐 왜 이렇게 막 했냐. 근데 패티킴 선생님은 그 옛날부터 한결같이 흙을 밟지 않은 구두에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르셨다. 무대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그렇게 한평생 지키신 분이다. 패티킴은 무대에 신는 신발이 따로 있고 길가에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 왜? 그만큼 존중했어.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선머슴 같은 애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온다고 원로 가수들이 작업복 같은 청바지를 입은 저런 아이와는 함께 무대에 설 수 없으라고 야단을 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거는 왜냐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새 운동화를 사실 돈이 없었대요. 신발장을 뒤집다가 고등학교 때 민속 무용 경연대에 나가느라 신었던 고무신 한 켤레를 찾아냈다. 할 수 없이 청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고 등교를 했다. 오비스 케빈 무대에도 고무신을 신고 올랐다. 그런데 그 고무신이 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나중에는 꽃 고무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다. 청바지에 꽃 고무신을 심은 여가수 어떤가? 왜? 그 전날 자기가 입던 딱 신발 하나가 빗물이 비가 와서 너무나 물기가 들어와서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또박또박 그죠? 어, 남의 말, 자기가 모르는 남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없기. 그게 계속 연속인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신발 신고 고무신 신고 블루진 입었는데 그걸 찾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되는 소심증과 무대 공포증, 나이와 더불어 더욱더 심해져서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하던 부분이었어요. 동료이자 후배라고 예쁨도 참 많이 받았다. 내 목소리와 노래를 좋아해 주셨던 이미자 선생님. 1979년 TBC 세계가요제에 나갈 때 의상을 고르는데 도움을 주신 윤복희 선배님. 은퇴 공연을 마치고 함께 점심을 먹었던 날 늘 다정하게 립스틱 바르기를 잊지 말아라 하던 패티킴 선배님.
지금도 그분 앞에서 노래라면 떨려서 못할 것 같다. 진심으로 이 땅의 선배 여성 가수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분들이 닦아 나온 길을 우리가 편히 걸어간다. 그분들이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군용 트럭에 몸을 싣고 무대에 도착하면 흙먼지가 온몸을 뒤집어 분가루 같은 풍진이 얼굴 가득했습니다. 무대 의상도 물자도 넉넉하지 않아 필적했으니 드레스며 롱드레스용 장갑이며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한다. 바느질을 못하면 가수를 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 딴따라라고 무시받고 했을 때 그래도 자기 아티스트다, 예술인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로 놀랐던 건요. 이제 신혼집 미국에 와가지고 살았거든요. 예. 어, 정말로 그냥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어, 신혼집이 남편이 일하는 가게에서 3분거리다 남편은 점심이고 저녁이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으러 들어왔다. 에어라 한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 손이 많이 갔다.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들어와 저녁 먹고 나면 또 간식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또 막 그래서 이런 날 꼭 6시 15분에 들어와 밥을 먹어야겠니? 왜? 내가 공연이며 영화면 영화, 전시면 전시 다니던 사람인데 같이 문화생활하는 거랑 산책하는 것밖에 원하는 게 없는 건데 엉엉 내가 무슨 명품을 사달라고 했어? 뭘 했어? 엉엉 결혼 후 처음으로 두 딸이 뻗고 목 놓아 울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미국인들에게 시달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발짝도 나가기 싫어했다.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서름이 터졌다. 이렇게 수년을 답답하게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문득 노래가 하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대가 어렵고 공포증이 있고 무대 공포증이 하다 보니까 소심증이 있고 그죠? 소심증과 무대 공포증을 이 여자로 하여금 미국에 이민 가서 그냥 주부로 살게 했지만 너무나 이제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이던 이병우를 뉴욕으로 불렀다. 여름 방학 내내 밥해 먹이고 기타 하나에 같이 노래하고 가사 쓰고 그렇게 연습해서 딱 하루 만에 앨범 취입을 끝냈다. 그게 그때 만든 앨범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답니다. 와. 우와.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근데 그 노래는 가슴을 막 꼭 들어보세요. 이거 끝나는 거. 사랑. 유튜브에 가서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한번 들어보세요. 야, 그거를 기타로 둘이서 밥 먹으면서 정말 네, 너무나 멋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또 뜻밖의 만남 2017년도에는 AKMU 악동 뮤지션 악동 애들하고 2012년에는 악뮤라고 그러죠. 악뮤 악동 뮤지션들 걔네들 그 몽골리아 선교사 아들 딸들이 그냥 와가지고 정말 요즘 휩쓸고 있죠. 네. 뭐 다이너소 뭐 이런 거 하고 들어보세요 한번. 2017년 뜻밖의 만남 넘버 8 나무 with 악동 왠지 느낌이 통할 것 같은 케미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함께한 뮤지션들 중 가장 어린 친구들이지만 악뮤는 내게 그런 팀이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노래가 좋아서 내가 먼저 연락했다. 찬혁이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노래를 할머니 내가 불렀으니 얼추 감성이 맞지 않았을까. 악뮤와는 엄마가 딸에게. 와,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양희은 치고 엄마가 딸에게라는 걸 하면 거기 그 여자애랑 노래를 부르는데 와, 그 악뮤의 여자애는 옛날 양희은 씨의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순수해요. 그 방송에서 같이 부른 적도 있고 어느 날 길에서 젊은 외국인 친구들이 나를 보며 달려와 하며 나를 아는 체 하기를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붙자 악미와 그 노래를 부른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 깜짝 놀란 적도 있다.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한국 서울 거리를 걷는데 양희은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악뮤랑 같이 나온 아줌마 악뮤 그렇게 유명해요. 외국 사람들 들어. 근데 글씨가 작아서 460명이 본 줄 알았더니 조회수가 4,600만, 46 밀리언. 2023년 5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뭐 엄청나거든요. 그 노래. 정말
외국인들이 뭔지 모르면서 울어버려요. 엄마와 딸. 여러분 강추 정말입니다.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그 자기 사진을 쭉 넣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그래서 1968년 고교 시절 자기가 이렇게 학교 클래스룸에서 노래를 부르면 옆에 있는 클래스룸도 쥐죽은 듯이 조용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1968년 고교 시절 내가 노래를 시작하면 교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다른 반 친구들조차 일단 모든 걸 멈추고 내 노래를 들었다. 동급생으로부터 가수가 받는 박수 못지않게 엄청난 박수와 지지를 받았다. 와. 1972년 아침 이슬로 데뷔한 직후 긴 생머리에 내 뒤에 앉은 이가 김민기 선배님이다. 서울대라는 그죠? 그래가지고 서울대에서 만나고 구겨지고 찢어진 악보에 적혀있던 아침 이슬은 꿈에라도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나를 가수로 만들었고 53년이 넘도록 나의 대명사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72년도부터 라디오 DJ를 했어요. 왜? 소극적이고, 그죠? 무대는 무섭지만 목소리는 좋고 똑똑하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을 안 하는 라디오 DJ가 된 거죠. 가지고 정말 정말로 젊었은 이 양희은 씨가 결혼해서 미국 가서 바람처럼 시간이 잘도 보내고 미국의 생활, 미국의 생활 속에서 남편과 만나 잘 살다가 이제 한국 와서 하시죠. 근데 자기는 평생 어, 영정에도 남기고 싶은 사진이 있다 하면서 쭉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제가 찡했던 게 어, 이런 사람들도 진짜로 가까운 사람들.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성미, 박미선, 어,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났다. 많이 웃고 걸며 셋이 함께라서 하면서 오랜 친구들 이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후쿠오카는 혼자만의 동굴이 필요할 때 종종 찾는 곳이다. 특별히 이곳에 가까운 후배들이 동행해 나만의 힐링 비밀 장소를 알려주는 것만 같아 더 신이 났다. 어, 여러분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건 어디에 살건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 쓱 가서 혼자 한 6시간, 10시간 보내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특별히는 동굴, 혼자만의 동굴. 그건 이제 테크니컬 텀으로 남자들은 케이브라고 그러거든요. 동굴. 그래서 남자들은 꼭 케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철저하게. 저는 그래서 매달에 한 번씩 어디 숨어 있는 하잖아요. 그런 집이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 혼자 쓱 가서 6시간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있을 땐 저는 뱅콕에 혼자 쑥 들어가고 뱅콕이면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저쪽 그죠 어디가 숨어 있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속 하지만 자기는 코미디언이 됐다. 그리고 스페인 산티아고를 가다. 서명숙이라는 분은 반나절 함께 길을 걷던 영국 여성분과 점심을 먹으며 이 길을 걷고 몸과 마음을 치유받은 우리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 길을 내자라고 약속했고 곧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서 길을 낼 생각이라고 했다. 얼마 뒤 진짜 실에 옮겨 본래 1코스가 시작됐다. 이제 그 제주도에 걷는 그 코스를 만들어서 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나도 야 이거 좀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걷는 코스를 그죠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하게 하고 그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누구나 상처 입은 어린아이를 안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잘 기어 용타 너 잘했다 토닥거리며 그를 떠내 보내줘야 된다. 참 좋은 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